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5분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오늘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물량의 40% 정도를 또 상한가에 걸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20% 이상 폭등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2년 정도 2년 정도 범양건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번 물을 타서 결국 이제 플러스의 수익률을 보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5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 정도 됐을 때도 저는 매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팔까 말까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범양건영의 가치를 믿고 기다렸죠. 주식 토론방에는 팔아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 많은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국은 오늘 5천 원을 마지막 종가로 해가지고 약 10.62%의 플러스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11월 29일 사우디 모듈러 장관이 한국을 내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간다라는 이슈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로 엮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어떤 분들이 이낙연 씨가 조기 귀국하는 것이 바로 또 범양의 복합적인 상승 요인이 되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카톡을 통해서 이 종목 토론방에서 계속 정보가 유입이 되면서 이 범양건영에 대한 물량이 오늘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 이상 올랐지만은 마지막 종가는 10% 정도에서 끝났는데, 가격을 정말 아름답게 5,000원 종가에 딱 브레이크 걸어서 안착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직 작전 세력들이 10% 정도 떨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요거를 아직 이슈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이 참으로 기대되는 장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상한가 쳤을 때 리딩을 해줬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직 이 확신을 갖고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들이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작전 세력이 전부 다 작전을 치고 나갔을 수도 있고, 다음 주 한 번 더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 정지, 거래 정지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범양건영은 11월 8일 날 폭등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월 25일 한 2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다시 또 폭등을 함으로써 여전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8일은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는 20%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가가 방어를 하고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월요일날 흘러내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월요일날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저야 제일 처음에 매입가가 범한건영이 만 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13,000원에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는데, 저야 이제 물을 엄청나게 타서 평단을 4,900원까지 맞췄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지금 물 타지 못해가지고 8,000원, 막 9,000원, 7,000원, 6,000원 이 다양한 물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게 지지
이게 못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20%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가가 5,000원에서 그대로 선방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이슈들이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전부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또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아직도 더 큰 흐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 오늘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 7월 달일만 해도 금리가 2.78% 정도 됐는데, 오늘 문자가 방금 전에 날라왔는데 저 금리가 6%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162% 금융채 3개월 반영돼 가지고 3개월마다 변동금리인데요. 변경 전에는 4.82였어요. 5%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변경 후에 6.16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날 신용 쓰신 분들이라든가 저처럼 신용 대출을 아예 받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겁을 먹고 다 팔아버릴 것인가? 그러면 또 세력들이 그거 다 주워 담고 물량을 확보하겠죠. 아무튼 11월 28일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제주도의 워크숍으로 2박 3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범양건영은 정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히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망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2년 정도 물려봤던 사람의 경험치를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범양건영은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날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연상 3연상을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상한가 주거나, 저는 목표가 상한가인데요, 20% 줬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관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